플러스를 처음에는 진짜 저도 잘 못 먹어가지고 좀 닝닝하고 저는 지금도 그 병으로 된 거보다는 이 뭐죠? 파우치로 된 거 향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맞거든요. 그래서 이 병으로 된 거는 아직도 좀 적응하기가 좀 그런데 어 이걸 그냥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뭐야 이 파우치 맛은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제품 중에서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처음에 제가 이 회사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 제품이 있다면 이 코랄칼슘 플러스예요. 어, 뭐 액상으로 된 뭐 비타민 음료 뭐 이런 거는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되게 많이 뭐 듣고 보고 뭐 일반 회사에서도 되게 많고 그게 액상이든 아니야 액상이 아니고 그냥 흔한 뭐 B2C부터 시작해갖고 비타민 음료 뭐 이런 너무나 듣다가 이 코랄칼슘을 액상으로 딱 맞이하니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왜 액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이제 의아했었는데 먹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해보고, 해보니, 아, 정말 이거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무기물질과 유기물질이 있는데, 어, 사람이 죽으면 태워지는 거가 타서 없어지는 건 이제 유기물질이죠. 그리고 재로 남는 거가 이제 무기물질인데, 실제로 이 코랄칼슘 플러스가 이 근원이 되는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근원뿐만 아니라 대사에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사 하면은 비타민 B 계열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어 미네랄이 없으면은 비타민 B 계열도 그렇게 우리 몸에서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질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생명을 지원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요거는 좀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크게 그 원래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세포 기능이 정상화돼야 되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체유로 배출을 해서 해독을 해야 되고 또 기능이 안 좋은 것을 영양을 보충해서 이제 몸을 회복할 때 우리 균형이 유지를 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저는 무기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그 외국에서 특히 이 건강에 관련된 그 책은 일본 계열 어,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잘 찾아봐도 이 무기질을 빼놓고서는 건강을 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기질이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원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게 나쁜 원래도 있고 건강한 원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몸의 균형이 안 맞고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해독을 하고 그래도 우리 몸은 이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항상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뭘 자꾸 먹게 하는 것들 중에 호르몬 중에 하나가 우리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프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유도를 하느냐면 내 몸에 지금 영양소가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넣어주세요라는 신호인데 우리는 배만 채우면서 여태까지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배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뇌에서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쭉 나와서 이제는 이제 그만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숟가락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질이 부족하면 숟가락이 안 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효 속의 반응에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운반, 소화 조절, 삼투압 조절, 에너지 전환 기능, 비타민 흡수의 모든 거에 미네랄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체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저는 무기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질이 여러 가지 대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량 무기질이 보통 칼슘, 마그네슘, 황,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미량 무기질은 철, 아연, 구리, 뭐 몰리브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리 이런 것들을 미량 무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리퀴드 코랄 칼슘이 아니고 코랄 칼슘 플러스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어, 끝에 항상 플러스가 붙어요. 에너지 멀티 플러스가 있고 코랄 칼슘도 플러스가 있고 리퀴드 클렌즈도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코랄 칼슘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칼슘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뒤에 플러스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사실은 깊이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일단 리퀴드 코랄칼슘 플러스의 특징은 남태평양 카리브해 산호를 사용한 미네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된 액상 미네랄이기 때문에 어, 그 흡수율이 높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폴리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대장에서 이제 배출되는 것까지 이거를 잘 잡아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90% 이상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미노산 형태의 그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온화에 플러스 이제 킬레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킬레트화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고객이나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요새는 이온화된다라는 의미를 많이 써요. 처음에 리우표에 와서 이온화에 대한 그 단어가 굉장히 신선했는데 지금은 이온화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뭐 광고에도 나오고 많이 일반화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특히 뭐가 있냐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캡슐 말고 뭐죠? 타블렛. 타블렛도 잘 분해가 돼서 위에서 이온화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필레토아라는 건 뭐냐면 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게 분자 구조에 아미노산 여기 이제 글루탐산 같은 이게 아미노산이 붙어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잘 어,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흡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0여 가지 필수 미네랄과 50여 가지 희귀 미량 원소의 배합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온하다가 된다고 해도 칼슘, 보통 일반 영양제는 칼슘 제제는 칼슘과 마그네슘 조금, 그리고 비타민 D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정제 형태로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화하기도 힘들고 그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대장으로 가면 그게 다 대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대장에 독소로 작용을 하고 내 몸은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나 호르몬이나 효소를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과 그다음에 미량 원소가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차별화인 것 같아요. 정말 시그니처죠. 그래서 이거를 쭉 먹어보면 몸에서 느끼는 감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속이 막 아파요. 그랬을 때 빨리 이 코랄칼슘 플러스 요거 한 포 드시고 약을 드세요. 그러면 속이 금세 편해져요. 그렇게 사용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여기 무방부제, 무결합제, 무충진제, 천연 감미료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코랄칼슘 플러스의 특징이지만 정말 이 안에서 내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특징 하나 가지고 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점점 어 뭐라 그럴까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고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대로 바꿔가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이. 요새는 뭐 초등학교 애들이 매구, 지구, 그리고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이랬을 때 몸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기질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요새 그 암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합 무기질이나 이 어떤 미네랄이 충분히 섭취된다면 저는 웬만한 그 어떤 질병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까지 지금 암이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점점 정말 그 뭐랄까 질병으로 치닫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대장 쪽에 요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저는 이 종합 무기질이 부족해서 어떤 병력이 생기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뼈의 건강을 지키는 칼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칼슘은 뼛속에 이제 20%가 매년 교체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칼슘 하고요. 요새 또 자연치유 뭐 이런 어떤 그 의사분들이 어, 칼슘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칼슘만 먹게 되면은 칼슘이 쓰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배설될 때 마그네슘이나 여타의 여러 가지 그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여기저기 몸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 턱해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칼슘만 먹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인 필요량 800ml에서 1200ml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2.5대 1이나 2대 1 정도 아니면 적어도 3대 1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변비, 과민성 내장 증상, 대장암, 특히 이제 결장 쪽에 그러니까 결국은 칼슘이나 무기질이 부족하면은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골다공증이나 발육장애, 뭐 경련, 충치, 신경 불안증 이런 거에도 칼슘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마그네슘이 잘 균형이 맞춰진 그런 무기질을 먹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 드럭 먹어에서 본다면 어, 고지혈증 약을 드시거나 스테로이드 약 계열의 그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 칼슘 흡수를 이제 방해한다고 나와 있고 칼슘 배출량을 증가시키니까 칼슘을 더 많이 드셔야 되겠죠.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는 마그네슘이라고 돼 있는데 마그네슘인 어, 사람들이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그냥 칼슘과 마그네슘 조금 들어가면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역할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그네슘이 비타민 A와 칼슘과 인, 비타민 B1, B2, B6 여기에 대사에 다 관여를 해요. 신경과 근육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연 안정제 역할을 하고요. 혈중에 있는 당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탄수화를 먹을 때 제일 처음에 필요한 조효소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고 심장 혈관계 건강을 유지를 하는데 실제로 칼슘만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돌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돌연사를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협심증의 고통을 줄여주고 조기 출산을 예방하고 PMS를 완화시키고 아이들 이제 여자아이들 얘기죠. 그리고 신장 결석과 담석증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타민 C도 그 화학적인 비타민 C를 막 주사로 막 맞고 막 하얀 가루로 된 거 막 1000ml 뭐 1000mg인가 2000mg 이런 거 막 그 어떤 그 고용량 요법 한다고 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부족하면은 비타민 B 결핍 현상이 생기고 부정맥, 저혈압.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요. 근육 쪽으로만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그 심장 박동이 있죠. 심장 수축할 때가 있고 이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잘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완할 때 이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착란이나 그다음에 식욕 상실, 뼈 형성 장애, 수족 냉증, 보행장애, 지각이상, 유아경련, 근육통, 빈혈 등의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돼 있고요. 이뇨제, 심장질환 치료제, 피임약 이런 그 약들을 드시는 분은 몸에서 이제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더 많이 드셔야 된다. 특히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임신 중독에도 되게 많이 관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칼륨이죠. 칼륨은 우리가 그 푸른색 채소나 뭐 요런 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칼륨이 부족한 그러니까 채소를 안 드시면은 몰라도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칼륨하고 생각하면은 특히 뭐 신장하고 그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신장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중증 환자들은 이제 칼륨을 좀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이제 드시는 거죠. 그 옛날에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 수프에 히포크라테스 수프가 칼륨 수프거든요. 원래는 그게 가만히 보시면 칼륨이 다 많은 원래 그 감자에도 칼륨이 많고 샐러리에도 칼륨이 많아요. 칼륨이 주 원료가 돼 있는 그런 수프인데 어, 어쨌든 이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 세포에 칼륨과 나트륨의 펌프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양이 하루에 1600에서 2000mg 이렇게 이제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1600에서 2000mg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코라칼슘 한 포 함유량이 45mg인데 실제로 택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포랄칼슘은 그 외에 부족한 무기질을 위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족증에는 이제 부종, 저혈당증, 뇌졸중, 심혈관 질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부정맥, 식욕감퇴, 근육경련, 피로, 무력증이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면역하면은 아연이죠. 권장 섭취량은 12에서 15mg인데 코랄칼슘 한 포에 15mg이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코랄칼슘만 잘 활용을 해도 면역 기능이 상당히 올라 있고 근본적으로 대장암이나 이런 곳에 무기질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신 분들이 이 대장암에 걸리신 분들이고 그분들 자체가 면역이 떨어져서 그 병력이 오신 분들이니까 평상시에 이제 약간 면역이 떨어지거나 자주 감기가 있다거나 어, 전에 없이 뭔가 힘들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일리 빌드 이제 시그니처 제품 중에서도 데일리 빌드가 하나를 먹는다면 데일리 빌드 좋겠지만 어,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포랄칼슘이 훨씬 더 황하고 같이 그 이거를 드신다면 효과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장 섭취량은 12에서 15mg이고요. 아연이 하는 역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인슐린 생성에 관여를 하고 우리 간에서 SOD 있죠.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이 항산화 효소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죠. 그리고 비타민 E의 혈중 농도를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립선에 좋죠. 생식기 발달에 좋고 뇌 기능, 정신분열증, 그다음에 효소 체계 세포를 정상적으로 원활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생화학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DNA 우리 유전자가 뭔가 내가 필요한 핵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할 때 그거를 쓰이는 단백질이 호르몬이든 효소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DNA 합성해서 이거를 이제 전사라고 해요. 복제라고 안 하고 전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가서 이거를 만들어 하고 신호를 줄 때 그때 아연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근데 그게 코랄칼슘의 15mg이나 들어있어요.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고 척박한 토양 환경은 아연이 발견되지 않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왜 우리가 리퀴드 코랄 칼슘 플러스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거의 땅에서 이런 영양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매일 하루에 점심 때 샐러드를 항상 먹어요. 오늘도 샐러리, 그러니까 제가 먹는 샐러드에는 기본적으로 어, 브로콜리, 양배추, 상추, 그다음에 파프리카 있으면 파프리카 조금, 그리고 저는 파슬리도 넣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걸 버무리면은 그 중접시가 아니라 대접시에 하나 쭉 가득해요. 그렇게 해도 내 몸속에 아연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만 익혀도 이거는 이제 쉽게 손상되는 거죠. 이걸가 부족하면은 상처 치유가 시간이 길어져요. 제가 그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하고 그 이투이가 리브피어 이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실제로 보면은 빠르신 분은 거의 한 3분의 1이면은 그러니까 30%는 단축하고 빠르면 50%는 단축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해먹기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철저히 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회복되는 거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보통 한 1년에서 한 적어도 20개월까지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2개월을 계약을 해도 20개월 동안 계속 그거를 본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뭐 그 아토피 아이들이 이제 겨우 한 80% 회복하고 이러는 경우를 봤는데 만약에 그때 이제 이런 코랄칼슘이나 이런 거가 있다면 훨씬 더 그 회복 기간을 단축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거를 막아주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문제는 여러분 간 문제예요. 이게 콜레스테롤을 이게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해서 어, 동맥경화나 이런 거가 안 생기는 부분은 안심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 뭐라 그럴까 돌연사나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한 10년, 15년 정도 콜레스테롤 약하고 어, 혈압약을 드셨는데 그냥 돌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부분을 너무 어, 뭐라 그럴까 과신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전립선 비대증, 동맥경화증, 생식선 기능 저하, 빈혈, 간 및 비장 비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장 같은 경우에 한번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죽은 피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죽은 피 돌아다니면 또 그거를 또 백혈구가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무슨 여러 가지 혈전이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영양소를 자주자주 드셔주시면 좋겠고 특히 뭐 요새는 35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칼슘이나 종합 무기질 같은 거를 드셔야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모든 기능들이 그때부터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포랄칼슘 플러스는 정말 이거는 저는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죠. 근데 철분하고 구리는 사실은 서로 흡수를 경쟁을 해요. 일단 여기 구리 화면이 좀 안 보이는데 어쨌든 구리가 이제 철분을 헤모글로빈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아민은 특히 이제 그 티로신이죠. 아미노산 대사에 필요하고 비타민 C 이용할 때 이제 사용된다고 하고 아연과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데 실제로 철분과 구리는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균형 있게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포라칼슘 한 포에는 이제 3mg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권장 필요량이 딱 맞춰져 들어가 있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구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하면 이제 빈혈이 오고 부종, 뼈의 약화, 류머티즘성 관절염. 그러니까 류머티즘 어떤 질병 있죠. 관절염이나 아토피나 여러 가지 그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러신 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코라칼슘 플러스는 다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임신하셨을 때 그래서 임산부들이 사실은 아무리 영양 섭취를 잘 한다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균형 있게 잘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랬을 때 데일리빌드하고 코랄칼슘은 꼭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식 화면이 망간이네요. 망간이라는 이 저기 무기질은 사실은 뭐 견과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과류만 잘 먹어도 되는데 견과류를 드실 때 정말 잘 드셔야 돼요. 견과류 잘못 드시면 거기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간에 치명적이고 그러면 영양학 책에 간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아예 나와 있는 어떤 아주 독한 물질이거든요. 그거가 발생될 수 있어요. 특히 그래서 이 견과류를 뭐 볶거나 아니면 볶아서 간했거나 이런 거는 안 드시고 신선한 것을 드셔야 되는데 신선한 거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이제 그게 좀 찝찝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코랄칼슘을 드셔야죠. 특히 이제 우리 몸에 나이가 들수록 효소가 굉장히 활성이 안 돼요. 효소 활성을 시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또 그러니까 퓨어 설퍼죠. 특히 효소 활성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우리 몸은. 티아민, 비오틴, 비타민 C의 효소를 활성화한대요. 망간이. 그리고 신체의 골격 구조를 형성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관여를 해요. 티록신이죠. 성기능과 중추신경계 기능이 중요하고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필요하고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초조감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코랄칼슘만 잘 먹어도 아이들이 집중이 잘 되고 신경이 안정되고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중심만 잘 잡아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건강만 잘 해줘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랬을 때 가장 중심적인 게 이 코랄칼슘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먹어. 이번에 제가 어, 리즈백을 두 번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을 하면서 코라칼슘을 좀 더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훨씬 더 체력이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훨씬 더 덜 지치고 그런 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부족하면은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운동력 저하, 무한 수축, 체중 감소, 피부염, 구토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칼슘과 경쟁하는 이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실제로는 이 우리 유전자 대사에 가장 필요한 게 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칼슘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칼슘과 인의 어떤 그런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공식품에 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콜라, 뭐, 햄, 아이들 그, 여러 가지 먹는 모든 가공식품에 인이 많고, 그 인이 만약에 50이라 하면은 칼슘은 뭐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칼슘을 이거를 안 넣어주면은 내 몸에 있는 이제 혈액이나 뼈나 이에서 이거를 빼서 이제 작용을 해야 되죠. 왜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항상성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제 혈액 안에 있는 칼슘이 뼈 안에 있는 칼슘보다 훨씬 더 적죠. 1%밖에 안 되지만 99%의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은 어떤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당장은. 근데 혈액 안에 있는 칼슘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우리 몸은 불안해서 어딘가에선 빼와야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들어하는 기관이 부갑상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공식품을 먹으면은 뼈도 약해지고 부갑상 기능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연화증, 녹루, 구루병, 신경기능과 뇌기능 장애, 비만증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부족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정말 이제 남성에게 중요한 셀레늄인데 실제로 이제 임신 중독증이 있으신 분들이 연구해 보면은 셀레늄이 몸 안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신체 노화와 경화를 예방하거나 최소한으로 늦춰준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새 무슨 노화라고 빠른 무슨 노화라고 하던데 단어를 잊어버렸네. 요새 유튜브에서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전문하셨냐면은 그분은 노인, 노인 전문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천히 노화되는 거를 뭐라고 핵심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런 셀레늄이 내 몸 안에서 많이 있어야 신체 노화가 천천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힘들어서 죽기 싫잖아요. 그냥 천천히 잠자다가 죽고 싶잖아요. 이랬을 때 실제로 어 뭐라 그럴까 노화가 천천히 돼야 그런 상태로 죽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셀레늄은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면 220배 상승 효과가 있어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와 SOD 원료로 사용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셀레늄의 반 정도는 정관 일부에 집중돼 있대서 남성분들은 반드시 드셔야 되고 다양한 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요. 심장 발작 위험을 낮춰주고 폐경기 열감과 불쾌감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폐경기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있어요. 그 정동장애 증후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바디블루스에 이제 조영수 선생님 옛날에 바디블루스 강의할 때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거기에 이제 새드 뭐 이런 거에 그 이제 사람이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셀레늄이 부족하면 이런 게 더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듬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대요. 자, 비타민 A는 왜 여기다 넣어놨느냐면요. 그 코랄칼슘 플러스에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한 표에 3,000 IU가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권장 필요량이 4,000 IU에서 5,000 IU니까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A는 원래 비타민 A 형태로 먹는 것보다는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카로티노이드로 먹으면 내 몸에서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들어가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내 몸에서 역할을 하고 충분히 비타민 A의 역할을 다 했다 싶으면 얘는 도깨비 방망처럼 확 바뀌어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근이나 어, 여러 가지 그 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면 좋은데 아니 여기에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네요. 비타민 A에 가장 적절히 기능하려면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많이 필요하고요. 비타민 E, 칼슘, 인, 아연 등이 필요한데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A는 코랄 칼슘이 내 몸에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어, 그 인체 그 뭐라 그럴까 생체 이용률 때문에 여기 넣어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죠. 비타민 D가 1000 IU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포를 드시면 하루에 그냥 600 IU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타민 D는 1000 IU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저는 이제 비타민 D를 하루에 10,000 IU 먹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비타민 D가 얼마나 많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지. 그러니까 전 세포에 비타민 D가 필요해요라고 하는 문이 다 달려 있다고 해요. 그걸 이제 VD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10,000 IU가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어, 비타민 D는 뭐 성인병, 뭐 암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뭐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면역, 자가면역 질환 다 필요한 게 이제 비타민 D거든요. 근데 코랄칼슘에는 이제 600IU가 들어가 있어서 코랄칼슘이 흡수될 수 있을 만큼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계가 10시 10분이네요. 끝낼게요. 자, 그래서 미네랄은 왜 필요하느냐면 1936년 미국 의회에서 전 미국 농토의 비옥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가 소실이 돼 있어요, 미네랄이. 그러니까 이러니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야채를 많이 드시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먹어봐야 얼마나 먹습니까? 많이 먹는다고 해도 90% 소실됐으면 10%도 안 먹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과 100개를 먹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이 코랄칼슘 플러스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요. 그거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연이 부족하면 300여 가지 효소가 재기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랄칼슘 플러스는 아까 특징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순수 바다에서 채취를 했죠. 그리고 액상형으로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온화를 시킨 것뿐만 아니라 킬레트화를 시킨 거예요.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무방부제, 무결합제, 무충부제, 그다음에 이제 살짝 자일리톨 천연 감미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미료 맛으로 제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리퀴드 코랄칼슘 이 성분이 한 페이지에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요거만 하나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그 외에 50여 가지, 맨 밑에 5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코랄칼슘 플러스가 암 예방하는 데는 저는 진짜 최전선,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딱 소비자들한테, 어, 확 뭔가를 느끼게 하기에는 약을 먹거나 속이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은 금세 느끼는데,
어, 퓨어 설퍼는 한 일주일 드시면 벌써, 아, 나 무릎이 부드러워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랄칼슘은 충분히 설명하셔서, 마케팅을 장기적으로, 어, 예를 들면, 어, 노후 대책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설명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어, 혹시 이게 왜 안 없어지네. 그, 저, 저기, 저,